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중에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저희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FOMC에 대한 여파가 오늘까지도 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까지는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지금 연출이 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뭐 이 상태로 이제 흘러간다면 이제 다음 주 시장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이제 다음 주 시장은 좀 다음 주가 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일단 거의 다 시세가 조금 무너진 측면이 있어서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2,401선의 지지 여력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상태로 조금 더 하락이 나타난다면 664선에서 655선 정도의 좀 지지 여력을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 초 정도까지는 일단 조금 더 이제 부진한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해가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에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력이 혹여라도 이제 지속이 된다면 조금 더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을 만들면서 좀 저점을 좀 확인해 나아가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연기금이 그래도 좀 지속적인 순매수를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증시 방어적인 자금은 조금이라도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투자 쪽에서만 강력하게 매도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이 증시 하락은 어느 정도 좀 방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에는 금융투자가 다시금 재유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시면서 증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상황 자체가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을 주목을 해 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되면서 좀 궁금한 몇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우선 정부가 공급망 완성화, 그러니까 그 특정 국가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겠다라면서 55조 예산 편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반응을 뭐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시장 전체적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부담스러워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좀 앞으로 갈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좀 시장이 눌리고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강력하게 이제 이슈가 나오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이러한 이제 55조 원 정도의 자금을 3년간 투입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이제 광물들이 이제 희귀 광물, 뭐 흑연이나 아니면 니켈이나 리튬이나 이제 코발트, 이제 이런 광물이 될 것 같은데, 이미 이제 이런 이제 2차 전지 관련 쪽의 광물들은 최근에 조금 이제 시세가 좀 부각을 받았던 측면도 일정 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좀 부각을 2차 전지 쪽하고 엮여 있다 보니 쉽사리 좀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요소나 활성탄, 염화칼륨, 형석 이런 것들은 또 부각받을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 이 이슈 관련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선점을 해서 만약에 이제 수급이 좀 붙을 경우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다음 주가 돼봐야지 알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만약에 이 관련 섹터가 부각을 받게 된다면 제가 빠르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그중에 좀 가장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게 미국의 셧다운이 네.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하원에서 예산 통과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셧다운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진짜 21일 날 셧다운 국면에 들어간다면 우리 시장에도 영향이 있겠죠. 어느 정도는 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크진 왜냐면 않을 거라 보세요? 네, 어차피 뭐 지금도 외국인 자금이 지속적으로 이탈이 네. 되고 있고, 뭐 셧다운이 돼도 뭐 이탈 정도 수준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현재의 국면이 조금 이제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 3개월 정도 이 네. 단기 예산은 통과시키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 만약에 이제 이번에도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이죠. 오늘 잘 통과가 된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 하더라도 트럼프 때만큼 셧다운이 좀 길게 유지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그냥 뭐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단기적인 악재로 접근을 하시는데 이미 우리나라 시장은 충분히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지금보다 때문에 안 좋을 수 없다. 그렇죠. 네. 뭐 그렇게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크로적인 측면 알아봤고요. 이제는 파트너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오늘장에 체크해봐야 될 이슈라던가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짚으신 이슈는 어떤 걸까요? 네, 탄소 포집입니다. 아, 자, 탄소 오늘 포집. 개장 방송 때도 이제 언급을 드렸던 이슈인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유니드와 이제 캠트러스 이제 이런 두 종목을 언급을 드렸는데 캠트러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무려 이제 23%나 급등이 나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포집 관련 섹터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또 이제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이번 이제 바이든 정부 때도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보조금이나 이제 세제 지원 혜택을 제공을 했었는데 트럼프 때도 이게 좀 지속될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존재했었지만 다행히도 이제 미국 대형 에너지 기업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이 회사의 CEO인 이 비키 홀러브라는 사람이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더라도 CCU 보조금은 유지될 것으로 확신한다. 자,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지원이 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트럼프 측근인 일론 머스크 또한 이 CCUS 찬양자다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이제 엑스프라이즈 재단과 함께 1억 달러 규모의 경연 대회를 이제 했던 연바가 있는데 여기서 머스크가 이 기존 사업 구조를 급격하게 바꾸는 대신 실질적이고 확장 가능한 기술이 중요하다라며 이 CCUS 기술이 화석 연료 산업과 공존하면서 이산화탄소 감축을 돕는 현실적인 방법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언급들을 보았을 때 지원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지금 다시금 또 기대감이 강력하게 불면서 현재 그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뭐 SK나 아니면 이제 포스코 아니면 롯데케미칼 이제 이런 쪽에서도 이 탄소 포집 관련 기술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 종목들이 현재 좀 부각을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이제 캠트러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조금 이제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좀 일정 부분 조정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한 4,000원 이하로 좀 조정을 받았을 때 한번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보고 재차 상승력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단기적으로 좀 급등력이 나와서 이 시세를 좀 따라잡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눌렸을 때 한 이틀 정도 눌렸을 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 아직까지 이제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올라가지 못했던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조금 내려오면 69,800원 이하로 좀 모아가는 전략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촉매제, 이 탄산 칼륨 이것도 탄산 칼륨을 만들고 있는데 이 탄산 칼륨의 생산력이 이제 국내 1위. 얘가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촉매제로서 일단은 상당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고 또 거기에 매출과 영업이익도 최근에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시가총액은 상당히 지금 본연의 자본 총계 대비 절반 정도 수준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주가도 상당히 지금 바닥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이슈로 바닥을 탈피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이제 부각받고 있는 종목이 오늘 이제 태경 BK라는 종목이 오늘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종목도 조금 오늘 좀 윗꼬리는 달았지만 현재 이 가격 구간을 좀 잘 유지해 준다면 재차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윗꼬리 달린 음봉이 강력하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떨어졌지만 지금 거래량 없이 버티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강력하게 붙으면서 올라갈 경우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정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탄소 포집 관련된 이슈를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대왕고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왕고래 선택해 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탁 보는데 네. SK 오션 플랜트가 쭉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뭐 대왕고래다 하고 대왕고래 이슈를 딱 찾아보니까 그냥 생각과 다르게 좀 잘 진행이 된다라는 조금
언론 보도가 현재 네.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대왕고래 관련 종목들도 조금 이제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대왕고래로 알려진 동해 이 심해 가스전 개발이 이제 작업이 지난 이제 오늘이죠. 오늘 20날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0일 새벽 포항 앞바다에서 이 40km 떨어진 이 대왕고래 구조에서 탐사 시추에 돌입했다. 자, 이렇게 지금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잘 진행이 될 경우 앞으로 이제 시추 작업이 한 40일에서 한 50일 정도 진행이 되면서 한 내년도 한 2월이나 3월 정도 되면은 이제 어떠한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일단 진행을 한 상태다 보니 그러한 또 기대감이 좀 일정 부분 나오고 그동안에 조금 상대적으로 덜 부각받았던 대왕고래 관련 종목들이 서서히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대표 종목으로 자 오션 플랜트라는 종목이 좀 상승력이 나타났는데 이 기업이 일단 이제 그 훈육관을 만들고 있는데 훈육관관 한마디로 이제 해양에 이제 그 석유를 시추할 수 있는 관관이죠. 국내에서 최초로 국산화를 지금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훈육관관에서 일단 독보적인 국내 1위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서 상승력이 지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측면이고요. 근데 이제 이 기업이 뭐 대왕고래뿐만 아니라 이제 조선업종하고도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도 조금 긍정적으로 현재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잘 영업이익과 지금 매출액을 지금 잘 발생시키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조금 이렇게 바닥권에서 서서히 이제 들고 일었을 때 우리가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상태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이제 그동안에 많이 눌렸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 16,000원 정도 부근까지 좀 1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면 한 17,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하락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도 한 8% 정도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 이하로 조금 눌렸을 때 여러분들이 잘만 모아가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왕고래 관련 종목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세 번째로는 조선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조선이 오늘 개장하고 나서부터 시세를 굉장히 잘 내주는 모습이었고 트럼프 2.0 행정부 시대 다가오면서 계속해서 좀 언급이 되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 특별하게 새롭게 업데이트된 이슈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새롭게 업데이트된 이슈보다는 네. 어제부터 요 관련 이슈가 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어떤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일단 점유율적인 측면에서 중국한테 이제 많이 밀렸다라고 이제 발표가 맞아요. 됐고 그리고 이제 작년보다 올해 점유율이 또 20%에서 18% 정도로 더 떨어진다. 자, 이렇게 지금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제 부진한 측면이 지난 한 12월 초까지만 해도 좀 나타났었는데 다시금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을 현재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는 게 지금 일단은 고부가 가치 선박 쪽에서는 아직도 우리 이제 조선사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이 중국 조선사들은 이제 한국 조선사들에 비해 이제 한 4배 더 많이 수주를 했지만 자국 선사들 위주로 수주를 한 것이고 해외 선사들 위주로 수주를 한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 오히려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해외 선사들한테 많이 수주를 해서 수출 비중이 높은 것들은 한국과 일본 기업이다. 중국은 수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업종의 이제 긍정적인 업황은 내년까지도 지금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글로벌 투자 회사의 또 보고서까지 나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조선업종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하고 수급까지 현재같이 이렇게 시장이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붙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중공업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한 3.9% 정도 4% 가까이 상승력이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좀 상승력이 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눌렸던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또 바닥을 다지고 올라서고 있는 그런 단계이고 또 이제 필리조선소로 이제 본격적으로 인수를 완료했다라는 소식을 또 오늘 전했죠. 그래서 이제 미국 측의 일단 군함 수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주를 조금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수주 이슈만 좀 잘만 나와준다면 이대로 하나오션도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언급을 드렸던 HJ중공업 같은 경우 눌렸을 때 좀 잡아라. 전 눌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눌리고 그대로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색깔까지 칠하면서 눌리면은 한 4,780원에서 4,230원 사이로 잡아라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대로 또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했죠? 이 상태로 이제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면 이미 제가 이거 2,400원대 언급을 드리면서 1차적으로 5,500원대 바라보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그 자리를 찍었어요. 지금 넘어서고 있는 단계고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올라간다면 8,5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이제 중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측면이 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도 근데 같이 이렇게 좀 가격적인 전략을 좀 참고 삼아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J중공업까지 두 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제 공약주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 공약주인 LG랜드가 말씀해 주시고 나서 상한가에 안착하기도 했었고 지속적인 상승을 나왔기 때문에 오늘 공약주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좀 부담 드렸나요? 네, 아니 부담되지 않습니다. 네, 오늘 공약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SK 오션플랜트 이제 시세가 막 시작되고 네. 이제 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으니까 또 이제 강간 1위 업체이기도 하잖아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가장 먼저 지금 국산화를 시작한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후발로,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다른 관련 종목들이 이제 많이 상승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SK 오션플랜트가 조금 많이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SK 오션플랜트 지금 가격 이하로 대략 한 13,10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좀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요. 혹여 이제 13,100원이 이탈되면서 12,900원까지 이탈이 되면 그때는 이제 빠르게 시세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때는 좀 자금을 회수하시고 자, 이 상태로 이제 단기적인 상승력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1차적으로 한 14,500원 정도 자리를 바라보시는데 이 14,500원 자리가 잘 돌파가 된다면 17,5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들이 가격적인 전략을 좀 참고 삼아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약주는요, SK 오션플랜트이고요.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